걱정되고. 근데 무섭고. 괜찮겠어? 겁먹은 거 아니에요? 표정이 겁먹은 것 같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고요. 네. 작년에 은퇴했어요. 작년 은퇴하셨어요? 네, 아. 네, 나이가 오늘 돼서. 저희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오셨나 봐요.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저 이렇게 하니까 약간 친정 언니들이 뒤에서 우리 애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약간 긴장되는데. 한번 문진표 작성해 보실까요? 네, 그러면? 이게 네, 일단. 되게 자세한 네. 상담. 임신이었어요. 상담이신 거고. 사실 맞긴 맞는데 자녀 계획이 아직 없는데 뭐 이제 슬슬 생각해보고 있어요. 사실 계획 임신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획 임신이라는 거는 몇 월에 갖자요? 배란기. 아니요. 이제 임신을 하기 이제 결혼식이야? 그러면 뭐예요? 임신을 하고 이제 임신을 유지하고 분만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기형아 예방을 하기 위한 엽산제 복용 3개월 전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초음파라든지 자궁 경부암 검사 기본적인 검진, 비형 간염이라든지 풍진 같은 근데 주변 친구들이 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진짜 생길 수가 없는데 시기됐다. 뭐 기적의 아이다 막 이러면서 뭐 생리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다. 바로 그때가 굉장히 네. 실패를 많이 그때 해요. 진짜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리를 한 일주일 하고요. 네. 그다음에 7, 8일, 9일째 되는 날 관계를 하게 되면 난 엊그제 생리 끝났으니 그러니까, 괜찮아 네. 하는데 그때 만약에 배란이 13일이나 12일째 배란이 됐으면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는 어떻게 거예요. 가능한 거죠? 정자가 몸에 난자 속에 정자가 며칠을 살아요? 3, 4일 4일. 체내에서 체내에 따뜻한 그런 것도 다 이미 다 저기가지고. 체내에 배란 계산 잘못한 것 같아. 4일을 사는데 정자가 난관 속에 그러네. 정자가 난관 속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머, 난 그걸 몰라가지고 애 둘을 낳네요. 분명히 계산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닌 거여서 뭐지? 그래서 당황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또 많이 실천하는 피임법 중에 하나들이 남성들이 체외 사정 또는 질외 사정법을 많이 쓰거든요. 잘못된 방법이고요. 질 안에 사정하지 않았어도 나머지 액에서도 정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질외 사정의 피임법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여자의 몸이 365일 가임기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거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완벽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정확한 피임법이 있어요. 피임약 먹고 피임 주사 맞고 루프를 한 다음에 콘돔을 하고. 난 있다.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지 않으면. 근데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야. 그렇지만 하지 않은 걸 배제한 상태에서 100% 피임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임신이,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원치 않은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굉장히 많죠. 많이 봤어요. 중학교 아이를 양호 선생님 데리고 오신 거예요, 병원에. 네, 근데 임신이 7개월이에요. 그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아기가 움직이고 놀았을 거거든요. 느낌이 있었을 텐데 몰랐던 톡톡 거지. 치는 느낌을 있을 텐데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서 너무 그런 무지했구나. 것들, 네, 여성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도 모르고 임신 또 성관계 거기서 어떤 피임 주도권도 너무 없고 결정하는 자들은 남성인 경우도 많고 그런데 또 책임은 여성이 몸으로 져야 되잖아요. 그냥 말로 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또 여성의 몸을 또 이렇게 진찰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안타까워요. 한 달에 한두 명꼴로는 꾸준하게 경험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몇 건이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고 갔는데요. 다들 제가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사실 얼굴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라요. 중3
아이입니다. 둘 다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다 중3인데 엄마들은 절실하죠.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인데 좀 어떻게 부탁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미 그러니까 자녀분이 3분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정말 밝은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겨우 또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자리를 잡고 자기 기회를 잡았는데 또 아이가 생기면 자기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 앞에서 두 분이 무릎을 꿇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에서 저도 아이를 셋을 낳은 엄마인데 같이 엄마로서의 왜 그 앞날 아이들 앞날이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무거웠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를 1개월간 자격 정지하기로 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낙태죄 논란이 여성계를 넘어서 의료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불법이니까 라는 말 이외에 제가 의사로서 설득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고 자괴감도 굉장히 들죠. 나는 뭘 하는 사람이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게 들어보니까 우리 고 선생님이 헌법재판소원 들어가셨었다면서요? 예, 제가 왜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어떤 의견은 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헌법재판원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약간 떨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저기 재판에 별로 가본 적도 없지만 이게 제가 앉은 자리보다 재판관들의 그 위치가 굉장히 높죠. 예, 맞아요. 높고 예. 멀리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신전 같아요. 저분들이 이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여성들의 어떤 운명을 결정지을 분들인가 하는. 고경심 이사님 나오셨나요? 네. 네, 앉아 계십시오. 또 정현미 교수님 나오셨죠? 네. 먼저 누구나 다 알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것은 종종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태가 범죄화되고 사회적으로 살인이라는 낙인으로 여성들은 상당히 위축되어 왔고 소외되어 왔고 침묵해 왔기 때문에 비로소 지금 최근에야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거는 뭐 아이 엄마로서 낙태가 사실 낙태라는 말 자체는 그런 거에 공포가 좀 있어요. 왜냐면 낙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예전에 많이 보여줬죠. 그렇죠. 상교육 시간에 태아 도망가고 막 이런 거. 맞아. 그거. attempt to escape the inexorable instruments which the abortionist is using to extinguish its. 슬로우 모션으로 돌리고 그다음 원래 태아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양수를 삼키려고. 근데 이제 소리, 음향, 그다음 시각적인 자극 넣어서 만든 거라서 사실 그거를 성교육용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이 낙태죄라는 게 사실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근데 굉장히 아까 박사님 오래됐다 그래갖고. 근데 제가 1991년도에 이제 독일에 유학 갔을 때 통일이 되고 나서 바로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낙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동독 여성들은 3개월 이내는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었고 서독 여성은 그게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논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91년도 갔을 때 저게 왜 논쟁이 되지? 모르셨구나. 선생님도 모르셨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제가 트레이닝 전공의 수련 받을 때 지방에서는 막 하고 있었고 보건소에서도 해줬어요. 월경 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월경 조절술이라면 낙태인 것 같지 않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생리를 조절하는 거 네, 그러니까 같은데요? 생리가 안 나오는 사람이 왔을 때 생리 나오게 해주는 수술이다라는 아주 이름만.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전에 뭐 30건 수술하고 30명이요? 예. 그렇게 왕성하게 수술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법으로 불법이라고 하지만 다 그때는 그렇게 대놓고 그러니까. 6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 한 명이 평균 6명의 아이를 낳았었다.
전쟁 뒤 찾아온 베이비붐이었다.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가족계획 운동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뻗어나간다. 하지만 자식은 곧 재산이라는 등식이 성립했던 그때 자식을 덜 낳자는 운동은 낯설기만 했다. 게다가 피임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 대책 가운데 하나가 가족계획 요원들이었다. 이들의 임무는 피임법을 가르치고 매달 주어진 불임시술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었다. 가족 계획은 신혼초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그러면 저기 지도가 있어서 지도가 이건 뭐예요? 아, 네, 저거는 이제 세계의 낙태죄 합법화 정도를 합법화 정도? 네네네. 초록색이 지금 초록색으로 갈수록 좀 더 자유로운 국가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주황색인 우리나라는 주황색으로 네 표시. 우리는 주황색. 네네네.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낙태죄가 있음으로 그나마 조금 이렇게 방어가 되기 때문에 낙태를 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낙태죄가 없는 나라보다 낙태죄가 있는 나라가 낙태율이 낮아요? 노란색 쪽이 좀 더 자유로운 나라들이고요. 빨간색 쪽이 더 이쪽으로 갈수록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기울기가 아래로 떨어지는 기울기거든요. 결국에는 낙태율과 합법화 정도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요.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가져서 혼자서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프랑스에도 있을 수, 스웨덴에도 있을 수 있고 일본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회적으로 지탄을 안 받고 잘 키울 수 있는가. 그 자신이 있는 국가들은 사실은 낙태율이 제가 알기로 낮아요. 스웨덴 같은 국가들. 미혼모라도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안 보고 그리고 미혼모로 아이를 혼자 키워도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를 일단 혼자서 싱글인데 뭐 낳았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건 사실 마찬가지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죠. 지금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이제 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파업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네. 사실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더 할 곳을 못 찾고 전전하고 시간이 더 끌게 되고 더 위험하게 되고.